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컨트롤 N 해서 다이나믹 해서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언더바 챕 뭡니까? 04인가요? 네, 04 해서 언더바 서블릿 해서 3으로 가져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해주시고, 넥스트를 하고, 자, 피니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뭐야 또?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개를 해봐야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로그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컨트롤 N 해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 login.html 해서 finish를 눌러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타이틀에는 우리가 로그인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디에다가 폼 태그를 이제 이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 앞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name이라는 속성을 줄 겁니다. 이 폼의 name, 오케이? 예, 그래서 frm 해서 로그인으로 줄 거고요. 자, 액션은 자, 로그인으로 가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런 방식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다 지정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지정해도 여기에서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파일 업로드도 배우고 파일 다운로드도 웹에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게 이 앵커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 앵커 타입은 우리가 일단은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앵커 타입을 우리는 잡아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파일이 업다운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속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B 태그를 이용을 해서 ID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다가 우리는 자, 좀 칸을 좀 띄울게요. MBSP라고 해서 한 3칸 정도 띄우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put 태그를 우리가 자, 만들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자, id니까 타입을 텍스트로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name을 지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user underbar id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br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한 칸 내려주도록 하죠. 그대로 복사해서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비밀번호를 하면 될 겁니다.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얘는 패스워드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PW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잠깐만 해보죠. 어떻게 표식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예, 요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여튼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밋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input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입을 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서밋을 줬다고 서브밋을 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on 클릭해서 on 클릭해서 이게 바로 이 submit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func하고 underbar validate 이렇게 우리가 함수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value 속성에다가 로그인이라고 적어 주도록 하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역시 요거를 좀 띄워주기 위해서 MBSP를 한 2칸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띄우고 그 다음에 초기화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요거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요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는 자, 우리 초기화 하는 거 뭐였더라? 리셋이다, 그죠? 예, 그래서 리셋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on클릭이 필요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value 값에만 우리가 재입력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로그인을 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이 몇 시인지 몇 분인지 그런 것까지 치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접속을 하면 로그 데이터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넘길 때 어떤 식으로 넘기느냐, 자,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타입이 이거는 우리가 넘길 때 인풋 타입을 뭘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속성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속성들이 쭉 나오죠.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뭘 써야 할까요? 히든이죠. 그죠? 맞아요. 히든을 해야 나도 안 보이고 사용자한테 안 보이고 그냥 몰래 전달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히든을 줍니다. 히든을 주고 내가 여기에다가 네임을 이렇게 줍니다. 네임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타임으로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유저 언더바 어드레스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고요. 자, value는 뭐예요? 그냥 대구시 중구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합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지. 유효성 검사하는 자식. 맞죠? 예. 그런데 자, 저랑 한번 보시면 얘는 보통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는요, 보통 헤드가 끝나는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많이 합니다. 통상. 근데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타이틀 밑에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에 작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통상 인라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타이틀 밑에 헤드 끝나기 전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동 완성하면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내용을 만들면 돼요. 이 펑션 func validate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fun 이렇게 해보면 펑션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 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치는 것과는 얘기가 사뭇 다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익명 구현 객체를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자바스크립트 고급에 가면 이거 배우는데 그거 익명 구현 객체로 만드는 거고요. 이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오타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C에서 네임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함수의 선언부는 만들어진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빠 해줍니다. 빠 해주고 frm 로그인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현재 현재 이거 뿌려지는 이 화면 이게 뭐라고? 이 화면이 뭔데? 이 화면의 객체 도큐먼트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큐먼트 안에 지금 폼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도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이게 실행이 자동 완성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가보면 어디 갔나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플러그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해주는 코드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코드를 친단 말이죠. 치면 이제 이렇게 이 need 이거는 지금 보면 Node.js, 자바스크립트, 자바 앤드 웹툴이라고 돼서 이거를 인스톨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밑에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턴이라는 거예요. 턴. 근데 이 trn에서 턴이라는 놈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턴이라는 놈은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턴 어디 갔니?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클립스 자바스크립트 자동 완성 플러그인 있죠. 그죠? 이렇게 치고 들어가 봅니다. 보면 여기에 턴이라고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것 중에 불편한 게 자바스크립트 많이 쓰는데 그죠? 그래서 완성이 미지원이다 해서 자바스크립트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DOM 객체가 바로 도큐먼트에 getElement by ID 이걸 해서 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떠한 인풋 태그라든지 어떤 태그에 ID 값을 주면 그 태그를 이제 찾아서 그 ID 값을 찾아서 얻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턴 이클립스 ID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DOM하고 jQuery 완성을 지원합니다. 허나 얘는 ECM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턴이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되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도 있는 이클립스 9버전에서 지금 2020년 5월인데 9월까지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로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웰 헬프에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해서 우리가 이렇게 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제가 그 파일은 받아 놨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턴이 어디 갔냐?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턴을 어디 놔뒀지?
어디 놔뒀는지를 모르겠다. 턴이요. 저만 다운받을게요. 알겠죠? 예. 이거를 다운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얼마, 오씨! 우리 집에서는 금방 되는데. 자, 일단, 잠깐 멈춰 두고요. 이거 다운되는 동안 우리가 이제 칩시다, 계속. 알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도큐먼트 이제 수동으로 한번 쳐봅시다, 일단. 알겠죠? 도큐먼트 점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거 턴을 실행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frm 이거 오타나면 안 되니까 frm 로그 이발하네. 로그인인데 로잉 적어놨죠. 왜 아무도 지적하네. 자, 로그인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죠? 예, 요렇게 붙이고, 이 복사해서요, 그대로, 바에다가, 이제 유저 아이디를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자, 유저 아이디를 복사해서,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주고요, 역시 유저 아이디를 주고, 자, 복사해서, 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PW고요. 역시 얘도 PW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죠. 자, if 해서 먼저 이 유저 아이디와 유저 PW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입력이 되고 안 되고 이러한 검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따로 우리가 이거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외부로 빼서 링크 태그 걸어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 유효성 검사인데 굳이 기본 유효성 검사는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 태그에서 required 속성만 주면 끝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때에 따라서 유저 아이디를 숫자로 시작하거나 혹은 또 뭐 있습니까? 뭐 몇 자 이상, 최소 4자 이상을 적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데이터 형식의 뭡니까?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효성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복잡한 유효성 검사는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생각 하셨던 분 있을 거예요. 여기에 required 넣으면 되지, 이거 말라 하노,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거 말고 복잡한 유효성이면 어떡할 건데, 여기에 만약에 유저 PW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전부 다 뭐 대소문자 들어가야 되고 숫자 들어가야 되고 특수문자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그럼 패턴 만들어서 패턴 인식시켜서 우리가 패턴을 거다가 갖다 때려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패턴 객체 배웠잖아. 패턴 클래스. 맞나요?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니까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if 해서 다 다운받았니? 다 됐네요. 자, 이거를 폴더를 열어서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와야 되겠네. 좀 여기다가 넣어놔야 되겠다. 자, 자료 JSP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자, 여기에 턴 해서 이렇게 자 올라가고 다 다운받으시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네, 저는 이거를 압축을 좀 풀도록 하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if 여기에서 뭘 검사를 해야 돼요? 유저 ID, 그죠? ID가 뭔데요? 어떻게 검사해야 돼? 유저 ID에 점 length가 length 맞나요? 여기서 자동 완성 코드가 필요하다고, 그죠? length가 0 이거나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두 개만 해도 돼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유저 PW도 0이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도 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alert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여기다가 ID와 비밀번호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동을 시키기, 일단 요거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에 다 다운받으면 얘기하세요. 자, else 하고, 여기에다가 frm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하고, 점 메서드, 이거는 밑에서 다 지정을 했죠? 맞나요?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 여기에서는 그냥 submit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mit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내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특히 요 부분인데요. 내가 이걸 타입을 submit을 줬다, 그죠? 버튼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내가 컨트롤 해서 시작을 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이디를 그리고 비밀번호 1, 2, 3, 4 이렇게 해서 전송이 어디 갔노? 전송 버튼 어디 갔노? 새로 고치면 해야 되지. HTML. 지랄. 자, 새로 고침을 할게요. 그래서 1111 이게 또 숫자도 체크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서밋을 지정을 하니까 페이지 찾아가죠? 네. 페이지 찾아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걸 서밋으로 주니까. 그리고 보세요. 요거는 내 else 이거 지워볼게. 이렇게 이렇게 지워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다. 그래서 리프레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넘어가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다시 할게요. 내가 여기서 finish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면 알러트 창이 뜨겠죠? 자, 이거 뭐야? 알러트 창 내가 띄웠잖아. 이거 왜 알러트, 이거 뭐야? 로그인? 이게 뭐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알러트 창이 안 떠? 로그인. 잠깐만요. 이거 잠깐 멈춰두고. 자,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거를 밸류 값을 안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됐던 거였고요.
자, 여기서 내가 버튼이 아니라 서브밋으로 가져간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 리프레시 하고요. 자,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돼야 정상입니다. 맞죠? 여기로 다시 칠하고 포커스를 주든가 해야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는 넘어가 버려요. 왜? 여기서 서밋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다시 뒤로 백해서 자, 리프레시 하고요. 로그인 하니까 똑같이 떴어요. 그죠? 확인을 하니까 제자리에 있죠. 이게 바로 버튼과 서밋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else에서는 이제 submit으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 뭡니까? 이거죠. 예. 자, 이거는 폼 태그를 직접 대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여기에서는 뭔가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히든이라는 속성은 자,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죠? 맞나요? 자,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에서 직접 서밋을 호출하고 있다 이거죠. 맞나요? 예.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끊도록 할게요.